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호스피스 전담 사회복지사 윤하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자격과 활동, 그리고 소진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부병원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봉사자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두 분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부병원에서 25년째 봉사하고 있는 양명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같이 봉사하고 있는, 봉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동부병원에서 10년차 임경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동부병원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두 분과 함께 자원봉사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해요. 두 분은 어떻게 동부병원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게 되신 건가요? 저는 처음에 일반 봉사를 시작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호스피스 완화 병동을 열면서 호스피스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선생님은요? 예, 저는 이제 가족 중에 한 분이 그 호스피스 환자셨습니다. 그때 그 자원봉사들의 이제 그 활동을 보면서 가슴 깊이 느낀 바가 있어가지고 그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동기로 이렇게 호스피스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을 하셨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조금 전에 일반 봉사 활동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일반 봉사와 호스피스 자원봉사의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감염이나 위생이나 안전에 대한 기본 교육을 받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호스피스는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이라고 할까요? 저도 호스피스 기관에서 정해진 기본 교육을 이수하고 봉사를 했습니다. 봉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 호스피스에 관련된 보수 교육을 수시로 받았는데요. 그러한 교육은 말기암 환자와 그의 가족에게 다양한 돌봄과 지지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었어요. 호스피스에는 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다학제팀으로 구성이 되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반 봉사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차이는 말기암 환자와 가족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겠네요. 그리고 전문 교육을 받아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한 팀이 돼서 돌봄을 제공하는 부분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렇게 전문 교육을 받아도 호스피스 봉사활동 하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우리가 가까이 그 가족과 그 이별을 한 경험이 있어도 죽음에 대한 교육을 받고 그 자체가 아무리 생각해도 더 힘들었어요. 하지만 전문 교육을 통해 가지고 삶과 죽음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돌봄과 통증에 대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환자를 이해하고 가까이 하기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족들과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호스피스 봉사를 하려면 전문 교육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확실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 교육을 통해서 이론과 실습을 통해서 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환자와 가족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전문 교육은 정말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두 분은 저희 동부병원에서 호스피스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나요? 그날 그 환자의 컨디션에 따라서 봉사의 정도나 내용이 달라집니다. 환자께서 오늘은 만사가 귀찮아,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렇게 말씀하시면 강요하지 않고 그렇게 하시라고 해요. 그리고 같은 종교인에게는 영적 지지도 해드리고 또 말벗도 해드립니다. 멘토링 서비스를 또 열심히 활동해 주셨잖아요. 네. 예, 그 부분도 많은 도움이 되셨던 것 네. 같습니다. 선생님은요? 저희도 먼저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가 이제 교육받은 대로 해서 연륜과 같은 어떤 그 배웠던 뭐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부분 마사지부터 그다음에 전신 마사지, 아로마 마사지, 그밖에 이제 머리 감기,
목욕해드리기, 그리고는 이제 말벗을 해드리고, 또 가볍게 산책할 수 있는 건 산책을 또 시켜드리고, 또 신체적으로 또 그가 허용 안 되시면은 거기에 대한 기구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소풍 같은 것도 가끔 즐기는 그런까지 이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자분들이 신체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또 영적인 부분, 사별 활동까지 이렇게 너무 많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봉사자분들이 열심히 이제 병원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되면 잦은 임종을 보시게 되고, 그리고 팀원들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기관 담당자들하고도 의사소통에 어려움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게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면 소진이 좀 오게 되고 소진을 좀 경험하게 되는데요. 혹시 두 분도 소진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당연히 있죠. 저는 특히 그 인간의 서로가의 그 관계 때문에 그 어려움이 상당히 많고 또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특히 그 팀원 간의 그 갈등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로가 이야기하는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서로 오해하고 그 인간관계에서 서로 불편한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보는 소진으로 바로 작동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구나. 우리 선생님은요? 어느 환자의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죽어가는 내 심정을 얼마나 알고 봉사한다고 할까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정말 한 대 맞은 것 같았거든요. 제가 소진이 됐던 적은 환자의 고통스러운 임종을 자주 보게 될 때였고, 또 환자께서 봉사를 요구하시는데 시간상 다음으로 미룰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으로 약속된 봉사 시간에 가서 보면 그분께서 이미 임종하고 안 계셨어요. 그럴 땐 정말 허망하고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또 환자께서 저에게 죽음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럴 때 정직한 대답을 해드리지 못할 때도 후회가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봉사를 하다 보면 또 우리가 간혹 실수를 합니다. 그럴 때나 그 봉사활동에 대한 부담이 됐을 때에도 알게 모르게 소진이 되더라고요. 호스피스는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또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외적인 또 내적인 소진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잦은 임종으로 인한 상실감, 죄책감 등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의사소통의 문제로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럴 때 두 분은 소진의 증상들이 나타나신 적이 좀 있으세요? 이제 저도 비슷한 일이 많은데요. 네네.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가장 이제 그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제 만나거나 심지어는 환자를 보는 것도 이제 피하게 되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또 우울해지고 또 무력화돼 가지고 후회도 되는 그런 심각한 어떤 그 시기가 온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는 봉사들 보면은. 우울감이 막 느껴지신 적도 있으시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있죠. 거죠? 예. 저도 같은 증상들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피로감이 빨리 와요.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무력감이 정말 잦아요. 그러다 보면 병실을 들어가기가 굉장히 조금 주저주저해지기도 하고, 환자 만남도 그렇게 불편해지시는 네, 불편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봉사에 대한 갈등이 생겼어요. 맞아요. 소진이 오게 되면은 신체적인 부분, 또한 심리적인 부분, 또 정서적인 부분으로 그런 증상들이 좀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즐겁게 해야 될 봉사가 의무가 돼버리고, 그리고 활동 횟수도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아예 봉사를 그만두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소진은 그런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것을 혼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정서적인 탈진이 오게 됩니다. 네, 그럴 때 이제 소진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진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두 분은 그렇게 소진을 경험하시고도 25년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고 10년의 봉사활동을 유지하고 계시잖아요. 네. 혹시 소진 관리의 노하우가 좀 있으신가요? 좋은 마음으로 봉사에 임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요. 호스피스 봉사를 하면서 제가 겪은 소진은 감당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호스피스 봉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과 또 동료들과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요즘엔 나이를 먹어서인지 기분 전환으로 수다 떠는 것도 좋았어요. 취미 생활도 굉장히 도움이 됐고요. 정소진으로 힘들 때는 봉사를 조금 쉬어주는 것도 좋다고 봐요. 동부병원에서도 자원봉사자를 위한 소진 예방 프로그램으로 소진 관리 프로그램. 네, 1년에 서너 번 하거든요. 네네. 굉장히 힐링이 됐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예, 우리 선생님은요? 저도 이제 뭐 마찬가지라고 하겠죠. 저희는 이제 그 뭐 여행이나 이제 봉사, 등산 같은 거는 할 수가 없지만 저희가 이제 기분을 바꿔보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에도 저희 자원봉사들이 그 힘들 때는 직접으로 이제 그 돌봄의 그 선생님도 만나고 또는 복지사님한테 이제 상담을 드려서 그 어떤 그날에 있었던 일을 다 풀기도 하고요. 또 저희 스스로 또 가면서 이제 서로 산책도 하고 가면서 차도 마시면서 그날의 등을 다 푸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두 분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까요. 소진의 상황을 인정하시고 또 긍정적인 방법으로 잘 관리를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소진이 올 때에는 이렇게 수다를 떠는 방법, 그리고 잠시 봉사를 쉬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등산을 하거나 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소진의 방법을 찾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기관 담당자에게 가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또 같이 나누면서 소진을 잘 관리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원봉사자의 소진 관리는 다시금 봉사자로서의 소명을 깨닫고 그리고 봉사활동을 통해서 자아성찰과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부분이 이 소진 관리인 것 같아요. 네, 봉사자들의 자존감이 향상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호스피스 환자와 가족들의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소진 관리는 너무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두 분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오늘 두 분은 어떠셨어요? 생각해보면 동부병원에서의 그 호스피스 봉사는 네. 인간의 삶과 죽음을 배울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교육장이었고 보람된 시간이기도 했어요. 또 저에게는 저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거든요. 앞으로 환자의 그 전인적인 돌봄을 하기 위해서 저의 건강도 이제는 신경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호스피스에는 든든한 돌봄팀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일에 제가 앞으로도 스트레스나 소진을 겪게 된다면 언제든지 선생님들 찾아가서 상의하면서 앞으로 더 그 선생님들과 협력하면서 봉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은? 저는 오늘 호스피스 봉사에 대한 그 전반적인 내용을 오늘 나누면서 처음 봉사할 때 그 떨렸던 마음이나 그 감격과 그 회복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더 오랜 기간 동안 봉사할 수 있게 위해서 더 부단한 노력을 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그 인생 과정에서 저희 봉사자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 봉이 깊은 곳에 그 골이 깊다는 같이 말이 있듯이 하여튼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더 훌륭한 봉사되기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부병원 자원봉사자로서 이렇게 활동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호스피스의 꽃은 자원봉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봉사해 주신 분들도 감사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호스피스에 관심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동부병원에 연락을 주셔서 같이 함께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